안녕하세요. 의정부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 동두천 양주 교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학폭 전문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 측은 학교폭력 징계와 관련해서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관련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의 2와 3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일단 둘의 차이가 뭐냐? 행정심판의 상대방은 교육청 즉 행정청이 되는 거고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아닌 사법부, 즉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부담이 없을 수는 있는데 전자의 형식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또 행정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패소를 했어도 비용을 물어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 원칙이라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할 수는 있지만 구술로 억울함을 말할 수가 없거나 잘 전달이 안 되니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을 하면 느낌이 전달되니까요. 더 큰 단점은 상대방이 판사와 같은 완전히 제3자가 아닌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점에서 원래의 심의위원회와 같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육청 산하 학폭위에서 판단을 받은 건데 행정심판에 가서도 교육지원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즘 위원 구성이 독립되어 있기는 해서 위원들도 외부 위원들로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경우 소송과 다르게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목격자인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 진술서, CCTV 등 자료를 다 보면서 심의를 하여 표결을 하는데 최종 결정 조치 결정을 서면으로 받는 경우라도 어떤 근거로 왜 그런 조치에 이르게 되었는지 다 알 수가 없어 답답한 경우가 있겠지만 심판을 하더라도 다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심판 과정에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만 제출하고 청구인 가해자 측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자면 가장 큰 장점이 제3의 독립기관인 판사에게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소송이다 보니 문서 제출 명령 등 통하여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오픈시켜 다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자료를 보면 그에 대한 반박이 훨씬 잘 될 수 있고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반대되는 자료를 우리 쪽에서도 낼 수 있다든지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한 어쨌든 제3의 기관이니 비교적 상대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떤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 불러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목격자가 학생인 경우 그 사람이 증인이라면 학생 보호를 위하여 증인 신청에 대해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보통은 소송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긴 한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의 1항과 2항에서 교육장이 같은 법률 16조 1항 및 17조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 측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소송법 20조 제소기간 규정을 보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3년 10월 24일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재판기간에 대해서도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심의 경우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간에 대해서도 신속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2023년 10월 24일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일단 소송이다 보니 개인이 혼자 수행하는 게 절대 불가능할 것이고 무조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 비용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치에 대하여 좀 낮춰달라고 하는 취지의 이의 절차라고 한다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취소 아님 유지입니다. 부당하면 취소가 되는 거고, 그럼 취소가 된다면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할지 행정소송을 할지 굉장히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강하게 다투고 싶고 조치를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예 그냥 조치 없으므로 학교 폭력 아니다 라고 끝내고 싶다 라고 하면 소송으로 바로 가시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은 꼭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바로 행정소송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사실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특히 처분이 중할수록, 즉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보아 소송을 한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대부분은 절차의 하자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의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심의해본 어떤 경우는 변호사가 학폭심의 절차에 단순히 참석을 못하여 절차 하자를 주장하여 이 조치가 취소되어 다시 심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참석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조치 결정 자체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만 하여서 다시 심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절차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열렸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다시 원래의 조치와 같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고, 이 경우 괜히 피해자 측에 다시 심의가 열린다는 결정이 통지가 되어 괜히 과거의 상처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어 오히려 가해자 측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합의를 하고 싶은 기회를 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상담을 통하여 신중히 결정함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학폭위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서 경력이 17년 이상으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고소, 합의대리 등 경험이 풍부하며 현재도 2024년부터 의정부 학폭심의위원으로 거의 매주 출석하여 심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권보호위원회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031-552-2100으로 전화와 문자 상담이 가능하며 공지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을 통하여서도 1:1 비밀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